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해 큰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고 군사작전을 종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 전쟁의 본격적인 단계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작전을 시작했을 때 테헤란 정권교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상당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맹국 간 의견 차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해 점점 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내부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에서는 트럼프의 말대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면 왜 이란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가 결국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의견 차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또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직접 스폰서가 되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연락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일회성 후원을 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후원은 방송이 끝난 후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자체 소식통을 바탕으로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권교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입장은 작전 초반에는 꽤 일치했지만 지금은 동맹국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국민들에게 여러 세대 만에 찾아온 유일한 기회를 이용해 권력을 손에 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 국민들에게 살인적인 정권의 멍에를 벗어던지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네타냐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시위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지금 트럼프가 기대했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빠른 승리와 약간의 경제적 손실만을 원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지도자 네타냐후는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이스라엘, 중동 관계자들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강하게 발표한 성명에서 그는 3월 18일 수요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형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를 공격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두 동맹국 사이의 특정한 긴장감과 미국 대통령의 이번 전쟁에 대한 접근 방식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상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는 세계 최대 가스전 공격에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카타르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데 트럼프는 냉소적으로 미국이 이 특정 가스전 공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가 단순히 알았던 것이 아니라 네타냐후와 이 특정 공격을 조율했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이제 와서 그는 자신이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이란이 카타르의 주요 가스 시설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타격을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미 13명의 미군이 사망한 군사작전을 조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의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모든 거만함과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번 작전이 이란 정권에 입힌 파괴에 감탄했지만 전 세계로 퍼진 치명적인 경제적 여파에서는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는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그건 자기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작전의 성공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일이고 자신의 공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타냐후의 수개월에 걸친 캠페인은 트럼프에게 이란을 공격하도록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이스라엘의 공격 의지가 미국 관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우연히 인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후 루비오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히 오해였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화나게 했고 그들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이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러티브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미국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 조 켄트가 사임하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조 켄트는 이스라엘과 그 강력한 미국 내 로비의 압력 때문에 또다시 중동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곧바로 켄트는 FBI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주요 경쟁자를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란의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이스라엘의 군사 전술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약 8,000회의 공격 중 약 40%가 이란의 보안군과 또 다른 민중봉기를 진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은 이미 수십 명의 이란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을 암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들 모두 이란 정권이 아직 붕괴에 가까워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매우 분명하지만 미국의 목표는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가 전쟁의 범위가 모호해지거나 불확실해지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국방장관은 예전에는 전쟁의 일정이 언급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는 트럼프가 전쟁 종료를 결정하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예전에는 4.6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아무런 기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백악관 대변인의 인용문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었던 과거의 수년간 이어진 해외 분쟁들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에픽레이지 작전을 위해 4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파괴, 이란 해군 격침, 이란의 지역 동맹국 무력화, 그리고 테헤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지역 동맹국 무력화에 관해서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까지 헤즈볼라, 예멘 후티, 그리고 이라크의 소위 저항축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주에 걸친 전쟁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먼저 이란을 처리한 뒤 프록시 세력들로 전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계자들은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의 상당한 균열이 전쟁 2주차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유독성 연기와 산성비가 발생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경제적 여파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초토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닙니다. 비비는 이란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길 원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길 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이달 초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 미국은 사실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야망 규모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언제든 이를 이스라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결국 워싱턴에서는 분열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목표 차이에 대한 질문에 미국 국가정보국장 툴시 가버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미국 대통령이 정한 목표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한 목표와 다릅니다. 네타냐후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공조를 전례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시에 트럼프의 비판에 대해서는 회피하려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비판에 대한 질문에 네타냐후는 2가지 사실만 언급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첫 번째 사실, 이스라엘은 사우스 파르스 가스단지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추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관리들까지도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고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전쟁의 주된 목표가 아니라 바람직한 효과로 간주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갑자기 공습만으로 정권을 전복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더 이상 믿지 않으며 지상 침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공습의 강도가 결국 정권 내부의 반대 세력들이 국민 시위를 다시 일으키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정권의 잠재적인 새로운 시위를 진압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전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그 산하 바시즈 부대는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아직 시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가 1월 시위를 촉구했고 그때 아무도 돕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3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에픽 퓨리 작전이 성공적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작전의 종료를 선언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정권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조하건대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선박 운항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현재 전쟁을 확대하는 방안, 특히 지상군 투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거나 이란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에서 목표 달성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히며 대규모 군사작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주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분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실제로 군사작전을 축소하기 시작하고 정권이 그대로 권력을 유지한다면 전쟁의 목표는 사실상 달성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모든 링크와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